광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관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는 하이닉스가 승리한 한 주가 됐어요. 어쨌든 뭐 양쪽 주식 모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자꾸 밀어 올리는 힘도 상당히 있구나. 그래서 저도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힘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저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같이 보자고요. 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이제 600조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400조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내려갔어요. 580조로 이렇게 좀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좀 얻어맞은 느낌이 있었죠. 그러나 양 회사를 이렇게 더해보면은 그래도 뭐 한 1000조 시대는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뭐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3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양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여기를 놓고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만약 뭐 시장이 좀 떨어지고 뭐 얻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당장 얻어 터지지 않으니까 뭐 기분은 좀 나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느 날 이게 반등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반등할 때는 또 주식이 없으면 조금 허탈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좋아라 하는데 본인만 없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32%나 시가총액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몰라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혹시라도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로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갈 그 진입 그 시점을 좀 판단하려면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좀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외국인들 지금 5개월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17조 정도 누적 순매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끝에 파란 줄로 된 그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52.3% 정도로 떨어졌는데 지난주보다는 누적 순매도가 약간 2조 정도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로 표시가 돼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56% 넘어갔던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었는데 이제는 53.77%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양사가 지난주에는 조금 둘 다 뭐 얻어맞는 이런 국면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그럼 여기서 계속 때리고 내려갈 거냐? 지난번 제가 시황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조금 밑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반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화 지수도 100이 넘었던 게 지금 99대로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환율 또한 우리가 지금 1453 위에 가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다시 조금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뭐 거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이런 대표주를 안 살 수가 없을 거고 지금 반도체 시황 자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추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황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오른쪽에 박스로 제가 파란 박스, 노란 박스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6년에 어쨌든 76조까지 지금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년 25년 대비해서 무려 26년에는 영업이익이 101% 증가한다라고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1%나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유는 25년이 뭐 SK하이닉스보다도 괜찮고 25년 2분기까지 이익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를 뒤로 하고 3분기부터 좋아지는 사이클이
마침내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11월 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삼성전자를 접자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를 마구 위로 올려대고 있다. 그래서 25년 대비 26년은 무려 101%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국면, 이걸 상정을 하고 있고 27년에 가서도 26년 대비 플러스 7% 전년 동기 대비로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 급하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뭐 우상향은 합니다만은 조금 그 상승세가 절감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주가가 이게 이제 꼭지를 칠 거냐, 이게 상당히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한 2분기, 3분기 그 언저리 언제 가면은 이익 추정 상향이 더 이상 없다든지 아니면 HBM4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간에 서로 이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때는 이제 주저주저하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때 전까지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 7, 8개월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보죠. 하이닉스도 뭐 내년에 올라갑니다.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69조, 후년에 75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9조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만은 25년 대비 64%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101% 늘어나는 것보다는 아닙니다만은 64% 늘어나는 게 보통 큰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숫자로 올라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도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년에 있어도 삼성전자가 뭐 이제 7% 올라간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8%. 그러니까 양사가 공이 26년 대비 27년에 증가 사이클은 그렇게 26년 정도의 대단한 사이클보다는 아니고 조금 많이 이게 뭐랄까요 저감되는 이렇게 속도가 주는 이런 이제 증익 사이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지난주하고 좀 변화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차트로 하나 그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의 비중을 제가 그려왔는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18%였어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에 보니까 19%까지 올라갔어요. 1% 포인트가 더 올라갔죠.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입니다. 17% 이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양사를 더해놓고 보면 17 더하기 19 하면은 36%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양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32%다. 근데 뭐 어느 쪽, 두 회사 간에 어느 쪽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 무조건 32% 이상은 가지고들 계셔야 우리 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향유를 할 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32% 이상 더 갖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뭐 영업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35% 이상은 저는 채워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35%에서 40% 자기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채울 수는 있다. 단 너무 낮게 해가지고 조금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느낌은 없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27년에 가서도 그 비중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약간은 내려오네요. 하이닉스 17, 삼성전자 18.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코스피가 있다고 하면은 35% 이상 정도는 그 비중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목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급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13만 4천에 가 있네요.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괴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파란 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금요일 종가죠. 그거는 한 36, 7% 이 정도로 이제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발만 동동동동 불렀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갑자기 이렇게 괴리도가 벌어졌어?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게 37%나 남아 있다고? 그럼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금 다시 진입하는 타이밍에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69만 1,000원대로 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에 올라가는 각도 비슷하게 이렇게 옆으로 조금 올라간 정도에 불과해요. 그 전주만 해도 급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열차게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좀 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는 괴리도가 어떻게 해요? 아까는 삼성전자가 37%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파란 줄 보시죠. 파란 줄 보시면 약 20%.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제가 보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만 보면 위로 올라갈 상방을 삼성전자를 조금 더 쳐주고 있다. 37%로 SK 하이닉스는 20% 정도로 이렇게 쳐주고 있더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두고 뭐 지금은 고점이네 아니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예전에도 계속 그랬잖아. 이익이 한번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타이밍이 오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나빠지는 그런 이제 사이클로 들어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럼 타이밍이 어떠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27년까지 이익이 계속 증액되는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그런 주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퍼에서 사가지고 저퍼에서 판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 지금 추석 때 딱 1년 전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금년 뭐 4월달, 5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자료들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PER이 얼마였습니까? 3배였습니다. 3배. 3배였고 지금은 25년 PER로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디가 있습니까? 10배가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고퍼에서 사가지고 저퍼에서 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럼 3배일 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10배일 때 지금 사야 되겠네요, 오히려. 예,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증액 사이클이 갈 때는 그런 얘기를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7.5배 정도 포워드 PER 같은 게 이제 숫자가 잡히거든요. 근데 7.5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쨌든 지금 HBM4 시장에서 좋아질 거를 지금 계속 감안하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슬슬슬슬 그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판단을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 판단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쭉 따라가 보자. 언제까지? 내년 한 2분기 뭐 늦어도 3분기까지는 결판이 날 거다. 그러니까 아직 7, 8개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랄까요? 의사결정을 섣불리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중 여전히 32%로 낮다. 그러나 영업이익 비중은 지금 벌써 36%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으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스 앤 콘스로 오늘 찾아뵙겠는데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은 바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동시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러면 저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리서치 헤드할 때는 그다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뭐 멀티플도 높고 고평가되어 있는 아주 상징적인 IT 그 소부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멀리했던 주식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회사가 환골탈퇴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에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뭐 MLCC 그리고 전장용 부품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MLCC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안에 MLCC 많거든요. 그리고 차 운전하시잖아요. 차 속에도 MLCC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기예요. 전 세계에서 뭐 물었다와 더불어서 탑티어 이제 있는 삼성전기인데 그런 회사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최근에 또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뭐 27년부터 뭐 생산을 이제 본격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따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삼성전자하고 주가가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전기를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또 VS 해가지고 LG이노텍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딱 했는데 뭐 댓글들 반응이 그랬어요. 아, 누가 LG 그룹, LG 이름자 들어가는 회사들은 우리 싫어합니다. 내지는 뭐 이런 걸 주가적으로 뭘 볼 필요가 있나요? 했는데 의외로요,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높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 그 중에 LG노텍 주가가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라 했던 이제 회사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주가는 또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최근 주가 상승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오늘 같이 좀 알아보고요. 삼성전기, LG노텍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둘 다 조금씩 보셔도 되고,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볍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까요? 차트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이어투데이트 연초 이래로 있는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고, 삼성전기가 이렇게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파란 줄하고 녹색 이 점선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거의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 이렇게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뒤에서 삼성전기도 같이 지금 춤을 추면서 날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요 빨간 점선으로 제가 중간에 표시를 했죠. LG이노텍이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최근 한 1, 2주로 보면은 LG이노텍이 테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금 회사가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말이죠.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LG이노텍 오늘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LG전자는 그 반면에 조금 아직도 좀 헤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있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LG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굶는가 참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도 들고 있고, LG 이노텍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만 주가가 안 올라가요. 저 같으면 LG전자도 좀 지금 움직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주가 보세요. 괜찮습니다. LG 이노텍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LG전자까지도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시사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주가가 연초 이래로 같이 가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이따가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제가 그림을 홈페이지 가서 좀 따왔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세 가지를 또 딱 보시자고요. MLC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IT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들어가는 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모듈, 여러분들이 삼성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에는 삼성 전기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 들어가고 있고, 패키지 기판이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여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삼성전기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근데 프로스 앤 콘스, 제가 항상 프로스, 장점 몇 개 하고 단점 몇 개씩 보여드리는데, 오늘 딱딱딱딱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요. 첫 번째 이제 얘기인데요. 이쪽에 IT나 전장용으로 MLCC가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고 있고, 부가가치도 예전보다 훨씬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MLCC가 들어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마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삼성전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네 번째 줄 보시죠. 고성능 MLCC하고 패키지 기판, 이쪽에 또 수요가 좋다.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AI 서버나 뭐 데이터 센터나 여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다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이게 또 별표죠. 27년에 양산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객사하고 협력 중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아주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체크를 해 두시면 좋고, 뭐 7번 삼성전자하고 뭐 수직 계열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보는 수혜는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단점이 없겠느냐? 단점이 왜 없겠어요? 단점이 있지요.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핸드폰을 판 지가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자주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쪽에 시황 따라가지고 뭐 이 삼성전기의 업황도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전장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전장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MLCC가. 그런데 아직 매출 비중은 뭐 20% 정도 내외로서 아직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단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보면은 뭐 여기가 이제 고부가 가치 쪽이니까 이쪽이 마진에서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CBGA에서 경쟁력의 한계, 뭐 경쟁력이라는 게 항상 기술 경쟁을 하는 거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뭐 기술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는 뭐 조금은 뭐 제약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대만이나 일본이 조금 앞서가 있다. 무라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라타 같은 데가 삼성전기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기의 단점은 스마트폰에 의존을 많이 하고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제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쭉 봤어요. 무슨 그림이 있나 봤더니 여기 하나씩 보실까요? 카메라 모듈 같은 거 하는 광학 솔루션 여기 되게 많잖아요. 여기 뭐 LG 이노텍 하면 뭡니까? 뭐 어느 회사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미국의 애플이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카메라 모듈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학 솔루션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기판 소재 아까도 뭐 삼성 전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관련되는 그쪽 기판 소재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삼성 전기랑 거의 뭐 VS 걸어도 될 정도로 사업 영역이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애플한테 조금 뭐 의존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이렇게 애플 업황에 따라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LG이노텍도 뭐 상당히 탑티어의 회사로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매출이 이제는 좋아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익도 조금 살아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이제 추석 전후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 쪽 모듈 관련되는 회사들의 그 이익은 하반기가 훨씬 많이 이익 기여도가 커요. 비중이 크다고요. 그래서 뭐 3분기, 4분기 이 계절성이 상당히 있는 회사,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게 그런 부분도 이익의 계절성이 지금 주가에 들어오고 있다. 이 점도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프로즈 앤 컨스 장점 단점 하나씩 슬슬 볼게요. 그래서 글로벌 1위 수준의 카메라 모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LG이노텍이 장점이죠. 애플 아이폰 시리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애플이 뭐 기술력 나쁜 데를 뭐 쓰겠습니까? 다만 이제 모듈이라고 하면은 그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갖다가 이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원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모듈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얘기고 애플향으로 들어가는 게 뭐 매출이 70% 이상 되니까 상당히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애플의 그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가 맞다라는 얘기고 기판 그리고 전장용 센서 사업도 확대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중은 이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비중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도 새로운 성장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LG그룹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적으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죠. 그래서 LG전자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런 다른 계열사들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단점이라는 게 있죠.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단점은 뭡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단점이에요, 오히려. 애플한테 특히 70% 이상을 갖다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할인을 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또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죠? 맨날 CR 들어오잖아요. CR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깎는 거예요. 맨날 가격 깎으니까 우리 좀 이익 좀 마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플이 마진을 많이 안 줬죠. 우리 양으로 많이 밀어줄게. 마진 좀 가격 좀 깎자.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이익이 확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런 제약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장 기판 사업, 뭐 매출 비중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규모가 절대적인 면에서는 크지는 않다. 아직도 키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고, 광학 모듈 이쪽에 이제 기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럭시아라는 데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받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경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사가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진을 많이 챙겨주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노텍 장점, 단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삼성전기나 뭐 LG노텍이나 하는 핵심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일 밑에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forward PER 이걸 이제 크게 그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영업이익률이 LG노텍보다 삼성전기가 더 높아요. 어느 정도죠? 2배 이상 높네요. 여기 삼성전기는 한 8에서 9% 나오는데 LG노텍은 3에서 4%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영업이익률 절대 수준 자체는 삼성전기 반밖에 안 된다. LG노텍이 그만큼 애플한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마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근데 포워드 또 PER로 봐서는 정반대입니다. 자, 보시죠. 삼성전기는 20.3배에 가 있고 LG노텍은 10.7배예요. 서로 또 반대예요. LG노텍이 삼성전기의 반값밖에 안 된다. 포워드 PER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이 지금 잘 이렇게 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포워드 PER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 이 막대기로 그려놓은 거 20.3배 제일 많이 툭 튀어나와 있죠. 삼성전기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하고 주가가 같이 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포워드가 얼마입니까? 포워드 PER이 10.6배밖에 안 되네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2배가 높은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LG노텍은 10.7배, LG전자도 10.1배. 그러니까 LG노텍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다 10배 초중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보다는 반값 정도의 PER에 이제 있고, 오히려 삼성전기는 이런 동종 피어 그룹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PER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이제 괴리율을 마지막으로 이제 터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보실까요? 삼성전기가 31%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의 주가랑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심하게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괴리율 보세요. 37%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31%.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인 거죠. 뭐 37% 괴리율이 보이는 삼성전자를 따라갈지, 아니면 나는 삼성전기가 또 한편으로는 유리기판한다니까 좋아 보이는 면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를 보실 수도 있는데, PER, 절대 PER이 이렇게 높은 삼성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LG노텍의 목표 주가 대비 그 상방 여력을 12%밖에 안 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LG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아까 말한 대로 영업이익률이 3에서 4%밖에 안 나오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이신 대로 삼성전기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 정도로 지금 LG이노텍이 최근 한 달 반 정도 아주 급하게 따라잡고 있다라는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LG이노텍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기, LG이노텍 영위하는 사업 영역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삼성전기가 2배 이상 좋고, 단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기, LG이노텍 각자의 취향에 맞는 대로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